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 4회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 인정 최소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1번 6개월 이상, 2번 1년 이상, 3번 2년 이상, 4번 3년 이상, 5번 5년 이상. 정답은요?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2년 이상이고요. 장기 요양 유효 기간은요. 1등급의 경우는 4년이에요. 그리고 2등급부터 4등급 같은 경우는 3년이고요.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의 경우는 2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년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2번 다음 중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원으로 옳은 것은 1번 간호사, 2번 사회복지사, 3번 간호조무사, 4번 요양보호사, 5번 물리치료사. 정답은요? 네, 요양보호사님이시네요. 4번이고요. 방문 목욕하시는 분은 요양보호사님이 유일하세요. 그래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행동 변화 대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4번 정서 지원 서비스, 5번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지금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1, 2, 3, 4, 5 이렇게 여기 내용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들이 지금 오른쪽 표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각각의 지원 서비스의 표준 서비스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 대처에 대한 내용은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욕구는 1번 음식을 섭취할 욕구, 2번 가족에게 사랑받을 욕구, 3번 자아 실현을 할 욕구, 4번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욕구, 5번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욕구.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하실 때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단계가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1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아주 높은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할 욕구는 1단계, 가족에게 사랑받을 욕구는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의 자아 실현을 할 욕구는 제일 높은 단계예요. 5단계. 자, 우리 안전해야 되잖아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욕구는요. 생리적인 욕구 그 윗단계의 안전의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욕구는요. 존경의 욕구라고 해서요. 4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제가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제사 음식 비용을 달라고 요구한다. 2번 제사 음식 해주는 업체를 알선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4번 재료를 준비해주면 만들어준다. 5번 요리를 잘하는 요양보호사를 소개해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우리가 제가 방문했을 때 대상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공해 달라고 하면 해드려야 합니다만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르신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우리의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요양보호사가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지 않는다. 2번 사정이 어려운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번 사고 발생 시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5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와 의논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안 되겠죠. 네, 아유, 수고하셨네요 하면서
이건 팁이에요 하면서 주셔도 받으시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윤리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노인의 권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송씨 할아버지는 평생을 온돌바닥에서 생활하셨는데 시설에서 무조건 침대를 쓰라고 한다면서 떨어질까 겁도 나고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다고 투덜거리신다. 1번, 며칠 지나면 다른 분들처럼 곧 적응되실 거예요. 2번, 참으셔야죠. 자꾸 그러시면 저희가 돌보기 힘들어요. 3번,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다른 시설을 알아봐 드릴까요? 4번, 불편하시죠? 온돌방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5번, 어르신, 여기서는 무조건 침대 생활을 해야 돼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9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같은 동작을 2에서 3회 반복한다. 2번 동작을 빠르게 한다. 3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4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5번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쉬지 않고 계속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자,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유지하시는 건 잘해주셨고요. 1번 같은 경우는 2에서 3회 아니고요.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작은 빠르게 하시지 말고요. 천천히 안정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하지 마시고요. 시원함을 느낄 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쉬지 않고 계속하실까요? 아니에요. 5에서 10초간 휴식해 주시면 좋겠네요. 10번.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의 개인적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요양보험 확대, 2번.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 3번.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 4번. 노인 복지 정책 강화, 5번. 노인 요양시설 확대.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1번. 대장암 대상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2번 육류는 훈연하여 섭취한다. 3번 간식으로 튀김류를 자주 섭취한다. 4번 차가운 아이스크림으로 식욕을 돋운다. 5번 흰죽을 야식으로 섭취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대장암 발병률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식이요법은요, 통곡식이나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섬유질이 장을 건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12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 증가, 2번, 최대 심박동수 증가, 3번, 심장의 탄력성 감소, 4번,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5번, 정맥의 탄력 증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이네요.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특성은요, 최대 심박출량은 감소되세요. 심박동수 역시도 감소되시죠? 네, 심장의 탄력성은 역시 감소되는 내용 잘 골라주셨고요.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은 감소되겠네요. 자, 정맥의 탄력도요, 점점 연세 드시면서 감소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13번.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등산, 2번 수영, 3번 배드민턴, 4번 계단 오르내리기, 5번 장거리 걷기.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수영이네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대상자는 관절에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수영 혹은 맨손 체조 이런 운동들을 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도가 넓어져서 소변을 자주 본다. 2번 소변 줄기가 굵다. 3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4번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5번 소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든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선으로서 요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점점 비대해지시니까 요도가 좁아지죠.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십니다. 소변 굵기도 굵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가늘어지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배뇨 잔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는 횟수는 점점 늘어나시죠. 15번 욕창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영양소는 1번 칼슘, 2번 지방, 3번 단백질, 4번 비타민, 5번 탄수화물. 정답은요? 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재생이라든지 피부의 손상을 재생시켜주고 다시금 살려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균성 피부질환이다. 2번 가려움이 없는 수포가 발생한다. 3번 통증은 일주 후 사라진다. 4번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 5번 과거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이네요.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납니다. 대상 포진은 예전에 수두를 앓으셨던 분들이 신경절에 수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가 면역이 약해지시면서 신경절에 포와 또 발진을 형성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대상 포진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세균성 피부질환이 아니라요.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이고요. 가려움이 없는 수포가 아니라 보통은 가려움을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증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풍진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에요? 네, 수두입니다.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7번 질환에 따라 섭취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은 1번 당뇨병, 꿀, 육류, 2번 고혈압, 젓갈류, 장아찌, 3번 골다공증, 미역, 두부, 4번 만성 신부전, 많은 양의 물, 5번 변비, 콜라, 녹차.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골다공증은 뼛속에 있는 칼슘, 이런 성분들이 빠져나가면서 뼈가 약해지는 거죠. 네, 구멍이 숭숭숭숭 뚫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칼슘이 많은 미역이나 두부 등을 섭취해 주시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겠네요. 18번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 빠르게 강도를 높인다. 2번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에 운동을 한다. 3번 고강도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4번 마무리 운동은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한다. 5번 운동을 모두 마친 후에 휴식 시간을 갖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이죠. 네,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분들 운동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실 때는 폐활량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빠르게 어떤 강도를 높인 운동보다는 서서히 강도를 올려주셔야 되는 저강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른 아침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기온차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낮에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요. 고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강도로 시작하여 고강도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고강도로 서서히 가신 다음에 마무리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내용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운동은요.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충분히 해주시고요. 당연히 또 준비 운동도 해주셔야 되는 내용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운동을 모두 마친 후에 휴식을 하나요? 아니죠. 중간중간에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도 조금 힘들다 그러면 휴식을 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거 권합니다.
19번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자궁적출술 성기능 감소, 2번 당뇨병 발기부전, 3번 심근경색 성욕구 감소, 4번 알코올 중독 성기능 증가, 5번 전립선 절제술 성욕구 감소.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요. 자궁적출술을 한다 해서 성기능이 감소되시는 건 아니세요. 자궁은요, 아기 집이기 때문에 성기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심근경색증이 있다면 욕구가 감소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크게 관련 없다. 자, 알코올 중독이 있으시다 해서 이게 성기능이 증가되시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자, 전립선 절제술을 하셨다 해서 성욕구가 감소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번 노인의 흡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2번 흡연은 우울증, 불면증을 개선한다. 3번 흡연과 골다공증은 관계가 없다. 4번 하루에 1개에서 2개 피가 적정 흡연량이다. 5번 오랫동안 흡연해도 금연하면 건강 개선 및 치유될 수 있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 오랫동안 흡연하신다 할지라도요, 금연을 해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건강이 개선되거나 일단 건강상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흡연은 체중 감소의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분 작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흡연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개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골다공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흡연하면 뼈가 약해진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칼슘 흡수량을 적게 해주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여성 호르몬이 흡연하시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되면 뼈가 약해지신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하루에서 1개 피, 2개 피라도 이것을 피우시면 안 되세요. 아주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이 흡연은 상당히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겨울철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시간은 낮보다 새벽 시간을 이용한다. 21번 겨울철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시간은 낮보다 새벽 시간을 이용한다. 2번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한다. 3번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운동을 한다. 4번 운동 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5번 외출 시 방한복과 모자를 착용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이네요. 겨울철에 뇌졸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나 이제 뇌출혈 같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 거의 수술하시거나 이렇게 중증에 빠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운동은요, 낮 시간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낮에 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 실내 운동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외 운동보다 오히려 실내 운동을 더 권장한다 보시고요. 술을 마시고 다음날 운동하시면 굉장히 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많이 무리가 가시면 혹시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죠. 자, 운동 시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은요. 생략하면 큰일 나세요. 반드시 하셔야 한다 보시고요. 5번 같은 경우가 정답이죠. 외출 시 방한복과 모자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22번 노인의 건강 상태를 관찰할 때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은 1번 상처의 회복이 지연된다. 2번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 3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4번 정상적인 배설을 한다. 5번 담배를 하루에 1갑씩 피우고 있다. 정답은요? 네, 1번이죠. 상처의 회복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3번 지진 발생 시 집안에서 취해야 할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 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앉는다. 2번 침대 위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는다. 3번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다리를 잡고 웅크린다. 4번
부엌 찬장 밑으로 들어가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5번 휠체어 옆에서 손잡이를 꼭 잡고 기다린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자, 우리 지진이 났는데 집에서 욕조 안으로 들어가시면 어디 받쳐줄 곳이 없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 계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자, 머리가 다칠 수 있잖아요. 지진이 나면 위에서 위험한 물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요. 식탁 다리를요, 꼭 잡고 웅크려 계시면 되겠네요. 24번. 휠체어 잠금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것은 1번 앞바퀴 크기, 2번 타이어 공기압, 3번 팔걸이 높이, 4번 윤활유 상태, 5번 타이어 종류.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잠금 장치가 잘 작동하려면 타이어의 공기압이 잘 압력이 적절히 들어가 있어야 잠금 장치가 잘 잠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복지 용구는 1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 2번 휠체어, 3번 목욕 리프트, 4번 자세 변환 용구, 5번 이동 욕조. 정답은요? 일 번입니다. 네, 욕창 예방 매트리스죠. 체중으로 인해 압력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면 욕창이 생기시죠. 그래서 욕창 예방을 위해서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시키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문턱을 오를 때, 2번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할 때, 3번 평지를 이동할 때, 4번 경사도가 높은 언덕을 오를 때, 5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이죠. 이건 많이 쉬운 문제인데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시키는 경우는요. 경사가 이렇게 진 높은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그냥 올라가시면 경사가 높기 때문에 이 무게감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가시면 경사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거는요. 바로 경사가 높은 언덕을 올라가실 때입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27번. 다음 중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1번 생선과 조개류는 냉동 보관한다. 2번 달걀은 비벼 씻어서 보관한다. 3번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버린다. 4번 두부는 냉장 보관한다. 5번 육류는 냉장실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달걀을 비벼서 씻어서 보관하시면 달걀을 보호하는 막이 벗겨지죠. 그래서 비벼서 씻어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28번. 재가 대상자와 병원 방문 동행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외출 장소 및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정한다. 2번 대상자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다. 3번 요양보호사가 아는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 4번 동행 전에 이동 보조기구를 점검한다. 5번 진료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본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동행 전에 이동 보조기구 점검하시는 내용은요. 너무 잘해주셨네요. 29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시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기, 2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3번 희미한 미소, 4번 습관적인 머리 끄덕임, 5번 너무 긴 침묵.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이시면 대상자가 언어는 아니지만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어머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아주 잘해주신 내용입니다. 30번. 노인의 여가 활동 중 사교오락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번 TV 보기, 2번 책 읽기, 3번 음악회, 4번 텃밭 가꾸기, 5번 악기 연주.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음악회예요. 사교 오락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V 보기 같은 경우는 소일 활동이에요. 책 읽기는요, 자기 개발 활동이고요. 텃밭 깎기는요, 네, 소일 활동입니다. 악기 연주는요, 자기 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요. 각각의 유형에 따른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번 식사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요양보호 기록지는 1번 욕구사정, 2번 상태 기록지, 3번 방문일지, 4번 상담일지, 5번 인수인계서. 정답은요? 네, 3번.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식사 섭취나 배설, 목욕 이런 내용들 섭취하신 거, 드신 거, 또 일 보신 거, 목욕하신 거 이런 상태. 자, 상태 기록지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욕구 사정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욕구가 어떤 건지 사정하신 내용이고요. 방문 일지는요, 대상자 방문 시 상담했던 내용들 해주시면 되고, 상담 일지는요, 상담 내용이나 결과 등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수인계서는요, 어떤 인수를 해야 되는 업무들 있죠. 인수인계 업무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인수인계서입니다. 32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 보고 형식은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정기 업무 보고, 사건 보고, 1번 구두 보고, 2번 서면 보고, 3번 전산망 보고, 4번 수시 보고, 5번 사전 보고. 정답은요?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33번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학용품 이름,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들 말하기,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 말하기. 1번 창의적 사고력, 2번 언어의 유창성, 3번 감성적 표현 능력, 4번 다양한 억양 조절 능력, 5번 주의력 및 기억력 향상. 정답 골라볼까요? 네, 언어의 유창성이네요. 2번이고요. 학용품 이름이나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 말씀해 주시면 언어가 점점점 유창해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34번 다음과 같이 말하는 최장한 말기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난 이제 지쳤어.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도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 78세면 살 만큼 살았어.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키블러-로스의 임종 적응 5단계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 라는 말이 나오면 수용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1번 유족을 대신하여 대상자의 이품을 정리한다. 2번 장례식에 참석하여 가족을 돕는다. 3번 요양보호사의 슬픈 감정이 전달되도록 한다. 4번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한다. 5번 그동안 참 잘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지지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우리 어르신께 그동안 참 잘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지지해 주시면 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 도중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목욕을 그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목욕을 마쳐야 한다고 말한다. 2번 욕하지 못하게 큰 소리로 꾸짖는다. 3번 무시하고 신속하게 목욕을 마친다. 4번 잠시 자리를 피해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자, 치매 대상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하다가 욕을 하면서 이런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7번 대상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2번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3번 화장실로 내려가 변기에 앉힌다. 4번 상하이가 붙은 옷을 입힌다. 5번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므로 그냥 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이네요. 자, 기저귀 안에 있는 피부 상태가 뭐 가렵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배변이나 소변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음부 상태나 배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잘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38번 치매 대상자가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욕 촉진제를 준다. 2번 음식을 먹을 때까지 치우지 않는다. 3번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식사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린다. 5번 음식을 강제로 떠먹인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이네요. 우리 치매 대상자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역시 입맛이 없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렇게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 아이고 우리 어르신 바나나 좋아하시는데 바나나 한번 챙겨드려 볼까요? 그러면은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말하시겠네요. 39번 시설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화를 내며 목욕을 중단한다. 2번 시설장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3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4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지 않는다. 5번 치매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며 넘어간다. 정답은요? 네, 단호하게 말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러한 정답이 없으면요. 가족에게나 아니면 시설장님에게 말씀드리시고 가족과 모두에게 알려주겠다.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시면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가슴을 만진다는 듯한 부적절한 성적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은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40번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거실에서 선체 대변을 보았다. 대상자의 딸이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씻긴 후 기저귀를 재운다. 2번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3번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자녀에게 설명한다. 4번 증상이 심해지므로 서비스 의료를 추가로 받는다. 5번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안심시킨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이신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지만 이 배변에 관련된 쪽으로 이제 중증 치매이신 분들은 대변을 잘 못 가리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41번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의 몸 여러 군데에 멍들고 상처난 자국이 발견되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준다. 2번 개인적인 이름으로 모른 척한다. 3번 함께 사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알려준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5번 시설에 입소할 것을 권유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이런 경우는요, 몸 여러 군데에 멍들고 상처가 나 있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신체적인 학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시던지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정말 이 멍이 맞아서 생기신 건지 아니면 넘어지셔서 다친 건지 확실하게 알아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노인 학대가 많으시니까 반드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차가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2번 탈취제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3번 습도를 높게 해준다. 4번 전염성이 강함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5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하여 가래에 배출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만성 기관지염은 만성적으로 기관지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좁아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호흡하기가 힘드시고 가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호흡 해주시고 기침하시면 이러한 가래 배출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도 해주셔야 하지만 이렇게 차가운 물은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 네, 따뜻한 물 드시면 되고요. 또 탈취제 같은 거 사용하시면 더 자극될 수 있습니다. 습도는 높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한 습도를 해주셔야 돼요. 40에서 60%로 얘기합니다. 40에서 60%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만성 기관지염은 전염성은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3번 욕창의 초기 단계로 피부에 붉게 변한 부위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피부 보호를 위해 가습기를 틀어준다. 2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3번 아침 저녁으로 비누 샤워를 시킨다. 4번 미지근한 물로 닦은 후 파우더를 뿌려준다. 5번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준다. 정답 한번 골라볼까요? 네, 2번이네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그리고서 잘 건조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피부 보호를 위해서 가습기 틀어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붉게 변했을 때 너무 습해지시면 오히려 더 피부 통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조하게 뽀송뽀송하게 유지해 주신다 보시고요. 또 피부 보호를 위해서 가습기를 또 틀어주시는 건 아니죠. 자, 아침 저녁으로 비누 샤워. 자, 비누는 더 건조해지시고 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미지근한 물로 닦은 것은 잘해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잘해주셨는데 파우더 사용하시진 않습니다. 파우더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우더에 일부 또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뿌려주시지 않는다 보고요. 의자에서는 자세 변환을 해주실 때 이 평상시 때는 체위 변경이 2시간마다 맞는데요. 의자에서는 그보다 더 2배 자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1시간마다 자세 변경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울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 2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둔다. 3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다른 대상자들 앞에서 야단을 친다. 5번 진정제를 투약하여 잠을 재운다.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자, 늦은 밤에 흥분하세요. 큰 소리 치고 난동을 피우세요. 보통은 치매 말기 때 이러한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흥분하여 큰 소리를 치거나 할 때 이런 분들은요, 좀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또 선망이 있으실 때도 이러한 대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두신다 이런 것은 또 방치에 해당이 되세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셔도 이유를 모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단을 친다든지 이런 행동은 오히려 더 흥분하게 만드시는 상황이고요. 진정제를 투약하신다든지 하는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밤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대상자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2번 낮 시간에 산책이나 운동을 한다. 3번 저녁 운동 후 시원한 녹차를 마신다. 4번 낮잠을 자지 않는다. 5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이네요. 저녁 운동 후에 시원한 녹차, 아이고, 시원하겠네요. 그렇지만 녹차에는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해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으로 골라주시면 3번을 보시면 되겠네요. 46번,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술을 먹었어도 약은 꼭 챙겨 먹는다. 2번 효과가 없을 때는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는다. 3번 삼키기 힘든 알약은 쪼개서 복용한다. 4번 비처방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먹어도 된다. 5번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이전 처방전을 보여준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방법은 잘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는데요.
다른 병원 약국 방문하실 때 이전에 이런 약 처방받았어요 하면서 처방전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면 네, 병원에서 혹시 중복되거나 하는 경우 그걸 보고서 처방을 잘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4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2번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얼굴을 왼쪽으로 돌린다. 3번 대상자의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4번 사례가 들리면 침대에 머리를 최대한 올려준다. 5번 식후 오른쪽 뺨 부위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지금 왼쪽 편마비 대상자네요. 왼쪽이 불편하시니까 어느 쪽이 건강해요? 네, 오른쪽이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 취해주시면 식사하실 때 사례가 걸리지 않으시고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겠네요. 48번 경관 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을 뜨겁게 준비한다. 2번 대상자의 침상머리를 올린다. 3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은 위치에 건다. 4번 영양액이 새거나 역류하면 즉시 제거한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어 말린다. 정답은요? 네, 2번이네요. 경관영양이다 하면은 우리가 관을 통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소위 콧줄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콧줄은 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비위관이라고 하는 관을 코에다 삽입을 하면요. 이 위장까지 이 영양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이 영양액 주머니를 걸어요. 그러면 영양액이 이렇게 해서 중력에 의해서 코를 통해서 위장까지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양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양액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위장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화상 입으면 안 되시죠. 따뜻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실온 내지는 따뜻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식사하실 때 앉아 드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대상자의 침상머리를 올려주시는 내용 너무 잘해 주셨고요. 자, 영양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과 같은 높이에 걸어주시면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대로 멈춰 있겠네요. 자, 영양액이 새거나 역류하면 즉시 제거하거나 하진 않고요. 잠그고 나서 보고해 주시고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씻어주시면 너무 여기 오염물질이 계속 묻어 있을 텐데요. 우리 식사하고 밥그릇 매번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매번 깨끗이 씻어 말려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경관영양 끝나고 나면요. 바로 씻어서 건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삼키기 어려운 알약은 갈아서 먹인다. 2번 약을 먹인 후 물은 조금만 준다. 3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4번 알약이 많을 경우에도 한 번에 먹인다. 5번 남은 알약은 다른 병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자, 약 복용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 직접 입안에 넣어주셔야 하고요. 자, 약을 어르신이 이런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파킨슨 같은 혹은 이렇게 수전증이 있으신 그런 어르신들, 손가락에 힘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은 직접 입안에 넣어주시면 되고 삼키기 어려운 알약은 우리가 갈아 먹일 수는 없어요. 의사와 약사와 상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약을 드신 후 물은 조금만 주시면 잘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약이 희석돼야 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신다 기억하시고요. 알약이 많으면 한 번에 삼키다가 목에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세 번에 나누어 주셔야 하고요. 남은 알약은 다른 병에 이렇게 보관하시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냉장 보관하진 않고요. 냉장고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알약 보관은 항상 실온에 그늘진 곳에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0번 안연고를 투여할 때 넣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쪽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번 위쪽 결막낭 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3번 아래쪽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4번 아래쪽 결막낭 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5번 동공 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정답 골라볼까요? 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자, 아래쪽 결막낭 위. 자, 결막이라고 하는 곳은요, 눈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 바깥 부분을 결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결막낭, 요렇게 되어 있는 주머니죠. 이것을 하안검이라고 하거든요. 하안검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에서 2cm 정도 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연고 투여하실 때는 처음에 나오는 안연고의 부분은 멸균 솜으로 잘 닦아주셔서 버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처음 부분은 짜 버리시고 나서 이렇게 안구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눈을 감고 이렇게 눈 안구를 좀 움직여주시면 잘 흡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1번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의 문턱을 낮추어준다. 2번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다. 3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도록 한다. 5번 이동 변기를 가져다 준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자,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혼자서 걸어 다니시다가 혹시 넘어지실까봐 겁이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필요시 잡고 다니시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 손잡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문턱은 항상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문턱은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낙상을 예방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돕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없는 부분만 우리가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가 함정이에요. 자, 바닥에 작은 깔개, 자, 미끄럼 방지 매트는 좋은데요. 작은 것은 안 된다.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동변기를 가져다 준다. 지금 여기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이동변기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걸으실 수 없는 경우, 일어날 수는 있지만 걸어 다니실 수 없는 경우만 이동변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대상자가 변이가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침상에서 실수를 하였다. 대처 방법은 1번 변이를 숨기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2번 배변 간격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 3번 기저귀를 재어 편안하게 배설하게 한다. 4번 식사량과 섬유질 섭취를 줄인다. 5번 실수하지 않도록 수시로 변기를 대준다. 정답은요? 네, 2번이네요. 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을 보고 싶은 그런 감각이죠. 화장실 대변 보고 싶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도움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이럴 때는 누실 때가 됐는데 아침에 한 8시 정도 되면 항상 배변을 하시더라. 그러면 이 간격을 파악해서 대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배변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3번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은 1번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번 휠체어로 화장실에 데려간다. 3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4번 간이변기를 대준다. 5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정답은요? 네, 간이변기 되어준다입니다. 자,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한대요. 그러면 침상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이변기라고 하는 것은 침상에서 배뇨, 배변을 해결하실 때 사용하는 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4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스크린으로 가린다.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3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 4번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 놓는다. 5번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정답은요? 네, 2번이네요.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어쩌면 1번을 골라주실 수도 있는데요. 대상자도 확인 안 하고 무작정 또 스크린만 쳐주시면 다른 대상자한테 일보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상자를 확인해 주신다. 그리고 지금 팀상에서 배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방광이 팽창하여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1번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였는지 확인한다. 2번 소변의 색깔을 확인한다. 3번 수분 섭취량을 확인한다. 4번 허리 통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 소변 주머니가 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유치도뇨관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에 있는 소변이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인위적으로 관을 삽입합니다. 그러한 관을 도뇨관이라고 합니다. 도뇨관을 삽입해서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을 여기에 있는 소변 주머니에 이렇게 고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유치도뇨관인데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관이 길이가 꽤 깁니다. 그래서 방광이 팽창해서 아랫배가 아픈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혹시라도 막히거나 꼬여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십니다. 56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똑바로 누운 자세로 상반신을 낮춰준다. 2번 마른 일회용 스펀지 블러쉬로 닦아준다. 3번 혀 안쪽과 목젖 안까지 깊숙이 닦는다. 4번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5번 건조해지지 않도록 입 주변의 물기는 닦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이네요.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 입안 닦아내는 방법인데요. 예전에도 보면 노래가 있죠. 윗니 아래이 닦자. 그래서 윗니 먼저 닦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이 닦아주시면 되겠네요. 이 노래만 아시면 맞출 수 있네요. 57번 상반신 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머리 감길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도록 한다. 2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린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4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시킨다. 5번 린스를 한 후 찬물로 마무리한다. 정답은요? 네, 2번이네요.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려요. 왜 그래요? 젖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번이 정답이고요. 이 상반신 마비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침상에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감겨야 하는데 베개는 치우는 건 잘해주셨어요. 근데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와야 합니다. 아니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샴푸를 묻혀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해주셔야지 손톱으로 하면은 머리 상처 나세요. 자,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물길 제거하는 거 잘해주셨어요. 자연건조 아니고요. 드라이기로 사용해서 머리를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린스 한우예요. 찬물로 마무리하시면 감기 걸려요. 자,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로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대상자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간 발을 담근 후 씻는다. 2번 무좀 있는 발은 젖은 수건으로 감싸준다. 3번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을 때는 연고를 발라준다. 4번 발톱을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5번 발을 씻기 전에 발톱을 자른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이네요. 따뜻한 물에 이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근 다음에 씻어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어요. 자, 무좀이 있으시면 젖은 수건 오히려 감싸주시면 네, 무좀이 더 악화가 되겠죠. 그리고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드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내성 발톱이라고 하는데 연고 발라주시면 안 돼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발톱은 항상 둥근 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자로 깎아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5번 같은 경우에 발을 씻기 전에 발톱을 자르나요? 아니죠. 발을 씻고 나서 발톱을 잘라주시면 잘 잘라지겠죠. 59번 혼자서 세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곱이 있는 눈부터 먼저 닦는다. 2번 혀에 낀 백태는 알코올로 닦는다. 3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깎아준다. 4번 뺨, 눈, 코, 입, 순으로 닦는다. 5번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제거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이네요. 자, 세수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릴 건데요. 코 밖으로 코털이 마구마구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네, 아이고 지저분해라 이러면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요. 코털은 깎아준다 가능하고요. 밖으로 나와 있는 것만 깎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눈곱이 있는 눈부터 먼저 닦아주시면 여기 감염이 혹시 있을까 봐요. 눈곱이 없는 쪽부터 먼저 닦아주시고 2번 같은 경우 혀에 낀 백태는 알코올로 닦아주시면 원래 알코올은 입안에 사용도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혀에 낀 백태는 원래 닦아주셔도 잘 안 닦아집니다. 알코올로 닦는 거 아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이 닦을 때 순서는요. 항상 눈이 먼저예요. 그래서 눈, 그 다음에 코, 그리고
뺨이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입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 코, 뺨, 입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면봉으로 귀 안쪽에 귀지는 우리 귀지 제거 안 해요. 네, 바깥에 뭐를 제거할 수 있어요? 물기는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60번 고혈압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서로 씻는다. 2번 욕조의 중앙에 대상자를 앉힌다. 3번 욕조에 20에서 30분 앉아있게 한다. 4번 혈압이 높을 때에는 목욕하지 않는다. 5번 목욕 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정답은요? 네, 고혈압이 있는 이것이 키포인트죠. 고혈압이 있으신데 또 편마비예요. 아이고,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이런 분들 목욕하실 때 고혈압이 안 그래도 있는데다가 편마비 이러신 분들 위험할 수 있어서 혈압 높을 때는 목욕하시면 위험하세요. 그래서 목욕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목욕하는 순서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1번 같은 경우 다리 먼저 합니다. 다리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팔. 자, 그 다음에 몸통입니다. 마지막 회음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욕조의 중앙에 앉아주시면 편마비시기 때문에 기우뚱 하세요. 그래서 등을 반드시 대주신다 기억하고요. 욕조에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 현기증 납니다. 위험하죠? 2, 30분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주시면 안 돼요. 자, 5분 기억합니다. 5분 동안 통목욕은 5분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목욕 후에 대소변 보게 하시지 마시고요. 목욕 전에 보셔야 합니다. 61번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키는 방법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이네요. 자, 여기에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허리 손상을 예방하려면 당연히 무릎을 구부리셔야 되고 또 양발을 약간 벌리셔야 되고 대상자와 가까이 쓰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그림은 다리 약간 벌리신 것도 아니고 무릎도 구부리시지 않았네요. 자, 두 번째 그림은요. 다리는 약간 벌려주셔서 잘하셨는데 무릎을 구부리시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자, 어떤가요? 네, 다리도 약간 벌려주셨고 그리고 무릎도 구부려 주셨고 대상자와 가까이 쓰셨네요. 잘해주셨어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다리에 이렇게 모아주시면 균형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안 되시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허리를 너무 이렇게 구부리셨어요. 그러면 허리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되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침대의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번 침대의 오른쪽에 서서 이동시킨다. 2번 대상자의 두 팔을 몸통 옆에 가지런히 붙인다. 3번 상반은 두 손으로 머리와 목을 받쳐 이동시킨다. 4번 상반신을 먼저 이동시킨 후 하반신을 이동시킨다. 5번 하반신은 두 손으로 무릎 밑을 받쳐서 이동시킨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자, 이렇게 대상자가 한쪽으로 있을 때 이 중앙으로 이동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동을 시키면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먼저 상반신 먼저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반신을 이동시킬 때는 우리 요양보호사님의 위치는요. 어느 쪽으로 지금 가셔야 하냐면 지금 대상자의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이 왼쪽에 위치하도록 해서 서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세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지금 편마비 대상자는 시험에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출제는 100%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 체위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서 이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뒤에서 이동하시면 안 돼서 앞으로, 네, 요양보호사님 앞으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오시고. 자, 우리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도요. 우리 선생님 이 옆으로 오셔서 이동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자, 또 머리 쪽으로 이동하시는 거 우리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막 팔 잡아 끌고 이러시면 안 되세요. 네, 옆으로 오셔야 됩니다. 4번 보시면 침대 위에서 일어나 앉으시는 거죠. 오른쪽 편마비시기 때문에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셔야 돼요. 자, 건강한 쪽은 왼쪽입니다. 네, 잘 짚고 일어나셨고 우리 요양보호사님은 이렇게 어깨 지지해 주시고 대퇴 아래쪽 지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5번 같은 경우 침대 머리로 이동하시려면 우리 요양보호사님 이렇게 옆쪽으로 오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64번.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누워있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무리하게 앉히려고 할 때 골절되기 쉬운 부위는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정답 골라볼까요? 네, 나번이네요. 자, 넙다리 뼈라고 하는 이게 대퇴골 쪽이죠. 자, 누워있는 상태로 이렇게 무리하게 앉히시려고 하면 골절되기가 쉽습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6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할 때 지팡이를 놓는 위치는 1, 2, 3, 4, 5.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왼쪽 편마비시기 때문에 지팡이 잡는 쪽은요, 반드시 건강한 쪽이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건강한 쪽은 여기 신발의 발의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앞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앞쪽이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구분하실 때 지금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왼쪽이에요.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건강하신 쪽에 앞으로 15, 옆으로 15. 그래서 여기 정확한 위치, 지팡이 놓는 위치는 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66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이네요. 자, 우리 어르신 모시고 가는데 지금 방향이 화살표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앞바퀴를 들었어요. 들어 올리고 가는데 왜 들어 올렸을까? 여기 보시면 폭이 있어요. 폭이 있어서 폭이 있을 때는 이 작은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동을 하셔야 올라가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7번. 욕실에서 낙상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바닥에 물기를 바로 닦는다. 2번 즉시 침대로 이동시킨다. 3번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4번 푹신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힌다. 5번 차가운 물을 먹인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이네요. 욕실에서 낙상한 대상자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에서의 키포인트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보면 대상자가 움직이면 혹시라도 골절 입거나 했을 때 골절이 더 가중될 수 있어요. 상처가 이렇게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8번. 야간 외출 시 대상자의 복장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단추가 많은 하의를 입힌다. 2번 장식이 많은 상의를 입힌다. 3번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4번 밝은 색의 겉옷을 입힌다. 5번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자, 야간에 외출할 거예요. 밤에 외출할 거라서 우리 어르신 복장은요. 검은색이나 어두운 걸 입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 높고 하기 때문에 밝은 색의 옷을 입힌다. 밝은 색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거 잘하셨네요. 69번. 제가 대상자의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변기 안에 물때에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2번 실내 청소는 마른 빗자루로 쓸어준다. 3번 난방은 국소 난방으로 한다. 4번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방향제를 뿌린다. 5번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옮기거나 처분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양변기 안에 물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서 닦으면 아주 잘 닦아지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 실내 청소하실 때는요, 마른 빗자루보다는 젖은 빗자루 혹은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난방은요, 전체 난방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는 알코올을 사용해 주시면 냄새가 덜 나고 날파리도 끼지 않겠네요. 자, 5번 같은 경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 있으시면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것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70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아이고 다리가 너무 아파 꼼짝을 못하겠어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요양보호사님 1번 연세가 많으시니 아픈 것은 당연하죠. 2번 진통제를 좀 드릴까요? 3번 그동안 잘 참으셨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4번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5번 옆집 어르신도 많이 아프신가 봐요. 기운 내세요.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이네요. 문제에서의 키포인트는 공감적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이 아프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요양보호사님도 아프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4번이네요. 71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굳은 표정으로 차분하게 말한다. 2번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높게 한다. 3번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한다. 4번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한다. 5번 대상자의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자, 노인성 난청입니다. 자, 연세가 드시면서 고막이 두꺼워지면서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잘 못 들으세요. 자, 그럴 때는 어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자, 굳은 표정으로 얘기하시면 어르신들이 화난 줄 알아요. 그래서 따뜻한 표정, 온화한 표정 지어주시고요. 자, 보청기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입력 들어오는 거죠. 소리가 들어와야 돼요. 입력은 어떻게 해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출력은요? 네, 작게, 낮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써져 있죠. 자, 3번이요. 정보 제공 시간은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충분히 해주셔야 잘 알아듣고 이해하시겠네요. 자, 5번이요. 대상자 옆에서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정면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입을 크게 중간 정도, 중저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72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림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2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3번 매번 새로운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4번 복잡한 이야기로 다양한 자극을 준다. 5번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주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은요? 네, 2번이네요.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주의력 결핍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지금 1번 같은 경우 그림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판단력이나 이해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매번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점점 더 주의력이 없어지세요. 그래서 익숙한 사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복잡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활동하실 때도요. 자극을 막 주시면 안 돼요. 주의력 결핍이기 때문에 단순한 활동 그리고 자극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분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세요. 이런 분은 주의력 결핍이 있으시니까 옆에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해를 돕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7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덮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색깔 있는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2번 손잡이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 3번 음식은 한꺼번에 갈아서 제공한다. 4번 TV를 켜서 즐겁게 식사하도록 한다. 5번 졸려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2번이네요. 손잡이가 약간 무거워야
식사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무거운 숟가락 준다. 잘 골라주셨고요. 자, 색깔 있는 것은 좋아요. 근데 유리 그릇 아니고요. 플라스틱 그릇입니다. 음식은 한꺼번에 아니고요. 한꺼번에 갈아서 제공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음식 맛을 또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TV를 켜놓으시면 또 TV를 보시느라고 식사 못하시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분들은요. TV 켜놓으시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졸려하시면 드리지 않아요. 네, 졸려하시는 경우는 연기한다, 식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74번 3년 전 딸을 잃은 치매 대상자가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볼 때 대처 방법은 1번 3년 전 딸이 사망했다고 사실대로 알려준다. 2번 내일은 올 거예요 라고 말한다. 3번 면회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4번 딸과의 행복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5번 모른 척하며 다른 일을 한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자, 딸과 행복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3년 전에 딸을 잃었는데 그런 사실을 이렇게 알려준다면 충격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내일은 올 거예요? 네, 아니죠. 내일 못 오잖아요. 면회 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사실대로 다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해서 이 어르신이 그것을 들으시면 또 들으실 때 슬프시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 효과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따님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추억을 이렇게 더듬으시면서 얼마나 그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5번 치매 대상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안을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현관문을 열어둔다. 2번 주위에 무거운 물건을 치운다. 3번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한다. 4번 TV를 크게 틀어놓는다. 5번 방 안에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요? 네, 2번이네요. 주변에 어르신이 이제 집안을 막 배회하시는 거예요. 근데 배회하실 때 물건들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실 수 있잖아요.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현관문 열어두시면 그냥 나가서 실종되시면 이제 못 들어오세요. 자, 집안의 조명 어둡게 하면 점점 더 넘어지시겠죠. 어둡게 안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TV를 크게 틀어놓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포위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고요.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시면 어떤 자해를 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혼자 두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76번 치매 대상자가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을 아들로 착각하여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에 가둔다. 2번 다른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번 밖을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친다. 4번 귓속말로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이네요.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좋아하는 산토끼 불러볼까요? 그러면서 노래해보시면 그럴까? 이렇게 하시겠네요. 77번 대상자가 음식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호소를 한다. 목안에 이물질이 걸려 유관으로 보일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1번 큰 기침을 하게 하여 뱉어내게 한다. 2번 손을 넣어 빼낸다. 3번 의자에 앉히고 등을 두드린다. 4번 인공호흡을 한다. 5번 물과 함께 삼키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자, 음식을 드시다가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하세요. 그러면 기침을 해서 일단 뱉어내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손을 넣는다든지 등을 이렇게 두드린다든지 하면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인공호흡하면 안으로 더 쏙쏙 들어가겠네요. 큰일 났네요. 자, 물과 함께 삼키도록 지금 숨이 막히는데 물과 함께 해서 삼킨다고 삼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뱉어내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8번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재가 발생한 쪽의 창문을 연다. 2번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큰 불은 소화기로 진압한다. 4번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이동한다. 5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이네요. 연기가 많을 때는 아주 안 좋은 화학 물질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연기를 맡으실 수 있어요.
기어서 이동하시는데 수건에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으신 상태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에 화재 발생한 반대쪽의 창문 열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은 119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지금 아주 작은 불이 났어요. 그러면 소화기나 물량동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은 불을 꺼주셔야 되고요. 자, 큰 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화기로 진압이 안 돼요. 그래서 신속히 대피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우리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주신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79번 대상자의 손목에 상처로 인한 출혈이 있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심장 가까운 곳에 둔다. 2번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손목을 직접 압박한다. 3번 손가락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4번 손목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5번 압박붕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감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이네요. 자, 손목에 상처로 출혈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멸균 거즈를 이용해서 손목을 직접 압박한다. 이것이 가장 지혈할 때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손목은 심장보다 높이 두시는 게 더 지혈이 잘 되고요. 손가락으로 압박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손바닥으로 압박합니다. 자, 그리고 손목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이 흐르는 물 때문에 이게 지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출혈이 있을 때는 지혈이 우선이다라고 보십니다. 자, 압박붕대로 손목을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봅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심장 충격 후 즉시 해야 하는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다. 2번 가슴 압박을 한다. 3번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번 턱을 위로 당겨 기도를 열어준다. 5번 심장 리듬 분석을 다시 한다. 정답은요? 네, 2번이네요.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전원을 켜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은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심전도 분석입니다. 자, 지금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분석을 해야 전기 충격을 줄지 안 줄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이때는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4번 전기 충격인 경우는 충격이 가해지기 전에 이 대상자에게서 모두 떨어져서 안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의 첫 단계 가슴 압박이죠. 그래서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네, 저희가 예상 문제 뽑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며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